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국민의 힘 하고 가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내년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는 분명한 분노 투표로 나타나는 겁니다. 문재인의 악정, 폭정, 난정에 지친 국민들은 문재인을 반드시 칠 것이라는 확신과 신념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대추적으로 보면은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65%까지 가다가 현재는 55%에서 50%, 뭐 55% 정도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문재인을 칠 것이라는 확실한 신념이 있습니다. 고고TV는 그게 합리적인 이성이 결국은 폭발을 할 것이다 하는 건데요. 민주당 애들이 이재명이하고 이낙연이하고 지지를 뽑고 좀 더 물고 뜯어야 되는데 이재명의 그 엄중진이 이낙연의 엄중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저 같으면은 이런 시기에 이재명은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모든 언론들이 아주 그냥 대선판에 이제 대선이 시작됐으니까요. 수익 따먹기로 아주 자극적이고 비정상적인 기사를 쏟아내죠. 그리고 유튜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힘 내부를 보면은 친윤과 반윤의 대결 구도다. 또는 친윤과 최재명의 대결 구도다. 그러는데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현재 가장 앞서 달리고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될 가능성은 많지만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일단은 경선 토론 과정이 들어가야 되고 경선 과정이 1차 컷오프 되고 2차부터 시작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래서 이준석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윤과 반윤의 대결로 갈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에서 가장 현재 가능성이 확실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저도 윤석열이든 누구든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무조건 문재인 정권을 뽀개버리게 모든 힘을 응집해야 되겠죠. 경선 과정에 들어가면은 현재 스코어 신문에서 나오는 것은 친윤 즉 윤석열 세력이 누구누구다. 그 다음에 최재형 세력이 누구누구다. 그리고 최재형과 윤석열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주며 또 최재형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의 실정에 대해서 드디어 비판과 비난을 가하기 시작했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 대세이므로 세력 확장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국힘의 세력 확장을 더한다. 국힘 내부의 세력 확장을 더한다. 두 번째는 중도의 세력 확장을 한다. 세 번째는 진보 인사까지 호남까지 아우른다.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 그건 뭐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현재까지는 윤석열은 중도와 진보 확장이 실패했다 하는 것은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옆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개혁적인 인사라기보다는 보수적인 인사고 심지어 꼰대 수국골통 기득권이 많다. 그래서 윤석열은 기존에 국힘에 입당하기 전에 국힘도 싫어요, 민주당도 싫어요 하다가 현실적인 대권 정치 계획으로 국힘에 입당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선에 들어가면은 최재형의 제가 볼 적에는 최재형의 세력 확장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공개를 안 한다 그러는데 8월 4일 날 이제 공개를 한다 그러는 대권 선언을 하면서 최재형 세력이 구성이 될지 모르는데 우린 여기서 국민의힘이 4년 동안 선거를 대패하면서 4번이나 대패하면서 참패입니다. 처참한 건데요. 4.7 보선부터
보수가 기사회생을 시작했고 이준석 당대표가 당권을 거머쥐면서 개혁의 가속도를 내려 그러는데 국힘의 일부 기득 꼰대 세력들이 이준석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거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은 중도와 진보층 그리고 개혁적인 보수를 갖다가 아우르고 그죠? 그 사람들을 포용할 세력이 누구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4.7 보선 전에는 우리가 대패를 했고 그 이후에 김종인 씨의 개혁과 서진 정책에 의해서 또 보선을 이겼고 이준석에 의해서 20대 30대들이나 중도 측이 확실하게 이준석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작년 4.7 보선 쉽게 말해서 김종인 씨의 비대위 체제 이래 현재까지 약 16~17개월 됐을 때 된 현재까지 국민들이 국힘을 바라보는 것은 국힘의 대선 주자를 바라보는 것은 문제를 칠 수 있는 개혁적인 인사나 보수 세력을 원한다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잘 알고 개혁을 하겠다. 정치권을 개혁을 하겠다. 여의도 정치를 멀리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현재 윤석열이가 그렇게 하다가 자기 진영, 윤석열 기존 참모들, 서울법대 출신 또는 윤석열이 자기 스스로 정치를 하다가 굉장히 사회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많이 받아서 세가 축소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힘에 입당했는데 그러면은 국힘의 내부 즉 김종인 씨 이래 17, 8개월 동안의 그 국힘을 개혁해서 정권을 잡자는 세력이 얼마나 윤석열에 붙어줄 것인가. 쉽게 말씀드려서 김종인 씨 이래 현재까지 진행되는 보수를 개혁하고 중도 확장을 깨알아라는 것은 좌우 인형을 섞어버려라. 그게 김종인 씨의 계획이었고 이준석이가 그걸 갖고 나왔고 그러면 그 세력이 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건데 가만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아직 언론에 도출이 되지 않고 노출이 되지 않지만 그 계획에 과거 MB계가 있었고 그렇죠. 친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헌납했으므로 그렇죠. 그러나 이명박도 국정에서 과거 친박과의 아주 깊은 갈등으로 보수 분열에 단추가 되었다는 것을 그 원죄가 조금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수 개혁의 중도에는 누가 있었느냐? 김종인 체제 이후로 이명박계가 있었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명박계가 있었고 유승민계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최재형과 윤석열이를 한 그룹으로 봅니다. 똑같은 공무원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즉 문재인 정권 중기까지 충성했던 인사들이 국힘에 들어와서 문재인의 탄압을 없애버리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그룹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회라고 저는 명명할 수가 있어요. 이준석회가 아니라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룹 그게 바로 개혁보수고 합리적 이성 그룹인데요. 거기에 보면 원희룡이 있고 유승민이 있고 홍준표는 끼워줄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홍준표는 걔가 없어요. 배현진이 하나뿐이 없어요. 장제원이 하나 있었는데 장제원이가 윤석열한테 바짝 붙어버렸어.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4.7 보선 과정을 볼 때도 그렇고 또 21대 총선 과정을 볼 때도 그렇고 유승민계 그죠? 그런 탈당파들이 유승민계들이 7, 8명이 국회의원이 진출해 있고 당협위원장으로 꽤 있다. 이런 거죠. 즉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꽤 있다. 그게 쉽게 말해서 오신환 같은 애들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유승민은 아직 대권 출마를 선언 안 했지만은 설마 선언할 적에 유승민한테 얼마 정도의 사람이 붙을 것인가? 현재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얼마나 붙을 것인가를 의심해 보셔야 되고 근데 파괴력이 크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일단은 유승민이든 원희룡이든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모두가 문제를 치자.
분노 투표의 국민들이 분노 투표가 뒤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쪽으로 세를 몰고 가려는 윤석열 개가 있을 것이고 윤석열은 그걸 노리고 그 다음에 이준석, 김종인 씨도 곧 들어오니까 김종인, 이준석을 관통하는 보수를 계획해서 중도 진보로 간다. 이런 세력이 있다. 그러면 결국엔 가서는 윤석열과 유승민이가 대치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죠. 물론 홍준표도 끼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홍준표는 윤석열 저격수를 이제 국힘 내부에서 뛰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시너지가 될지 마이너가 될지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홍준표에 대해서 과거에 그렇게 많은 비판과 비난을 했는데 일단은 국힘 내부가 경선이 들어갔으니까 국힘 입당이 됐으니까 일단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쪽에서 새 확장을 위해서 현재는 현역 의원 40여 명이 윤석열 보고 입당을 하는 지지선언을 했죠. 그 40명과 또 원외 당협위원장을 한 70명이 윤석열 지지를 했다 그러고 그거면은 국힘의 당협위원장들이 253개 지역구에서 한 250개 정도 되죠. 250개 정도 되는데 약 3분의 110명이면은 약 40%가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다. 나머지 60%는 최재형, 유승민 계가 아마 또 원희룡을 지지하는 모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홍준표는 별로 없어요. 홍준표는 조경태가 지금 들어왔고 그 다음 TK에서 일부 있을 텐데 TK에서 일단 대부분이 윤석열을 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우파 유튜버 자유 우파 유튜버에서 윤석열을 위해서 당원 배가 운동을 한다.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죠. 60만이 들어와라, 90만이 들어와라 하는데 그건 꿈같은 소리고 그 90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60만이나 90만이 자유우파를 따라다니면서 시청하는 자유우파 시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벌써 TK 세력들은 자유우파 시청자가 다 돼 있고 이제부터 윤석열을 위해서 나이 드신 분 중장 노년층이 가입해달라 그러는데 가입하는 거 좋죠. 어차피 좋은 거예요. 국힘을 위해서는. 그러나 이준석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친윤 구도 대 이준석 구도로 가니 제가 이 분열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너지 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준석을 위해서 더 많은 당원이 가입을 해야 된다. 미래 정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21대 총선 대선 경선 과정의 투표를 위해서도 그렇고 2030이나 또는 합리적 이성 보수들이 더 많이 국힘에 당원 가입을 하기를 원한다,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이준석 같은 경우, 참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 보면은 신문에서도 주로 나오는데 윤석열 주위에 붙는 사람들이 윤석열의 지지 세력이나 참모들이 대부분 친이계죠. 이학재 같은 친박계도 있어요. 근데 이학재 같은 경우는 골수 친박이 아니고 합리적 친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친이계로 구분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권성동, 정진석, 장재원 이런 사람들은 다 친이계라는 걸 아시죠? 저 이명박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많고 또 서울에 있는 서울 당협위원장이 된 박성중 서초구의 박성중, 경북의 이달곤, 이만희 이런 사람도 친이계고 또 부산에서 있던 박민식이나 또 요번에 대변인이 됐던 이두아 이런 사람도 다 친이계예요. 지금 현재 종편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친이계들입니다. 종편에서 나오고 평론가로 나오는 친구들 있죠. 99%가 그러니까 우파를 지칭하는 우파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친이계예요. 친박계는 한두 명뿐이 없어요. 그들은 곧 잘릴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리고 최재형 씨 같은 경우 보면은 조혜진이, 박대출이, 김용판이, 김미애 이런 사람들이 현재 지지를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박대출이나 김용판이가 친박이었고 그건 확실하죠. 그 다음에 조혜진은 친이계였고 김미애는 신인전 친이고 이러니까 아직까지 최재형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없으니까 친이도 있고 친박도 있고
김미애 같은 신인 정치인이고 다양한 계파가 스며들었다 그러는데 그 몇 명 가지고는 평가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 출신들, 그죠? 또 전직 국회의원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친이계로 지금 구성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그럼 친이계냐 친박계냐 볼지게 친박계죠. 그렇죠. 2011년도에 김종인의 비대위로 그 행복위원회가 비대위예요. 박근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비대위로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씨였고 또 비대위원이 이준석이었죠. 친박계죠. 그렇죠. 그래서 친박계였고 또 그 친박계였던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김종인과 이준석이가 지금 당을 보수를 갖다가 개혁하려고 그러고 진영 논리를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좌우 진영을 갖다 섞어버려서 이겨야 된다는 전략을 펴고 있죠. 그게 중도를 끌어들이는 확실한 정책이에요. 그게 호남을 끌어들이는 확실한 정책이라고. 근데 윤석열이가 그런 거를 시도했다가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고 파괴력과 폭발력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중도와 진보는 절대 윤석열이라는 그 과감성, 과단성에 대해서 지지를 안 했죠. 그래서 국힘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언론에서는 자유우파 그 유튜버들은 참 이거 말도 안 돼. 친문 대 반문의 대결이다. 친북 대 대한민국의 대결이다. 또 친윤 대 반윤의 대결이다. 그죠? 이준석 쫓아내기 대결이다. 윤석열 대 김종인 플러스 이준석의 대결이다.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그죠? 그 나쁜 사람들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친윤 대 친이준석 구도라고 왜 그랬냐 하면은 이준석과 김종인 씨는 지금 어느 후보가 국힘의 대선 경선을 통과해서 1위가 될 때까지는 누구도 지원을 안 해요. 공개적으로. 물밑에서는 조금 하겠죠.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죠. 김종인과 이준석 씨는 뭐였죠? 친박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사람들인데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박근혜를 버렸다. 둘 다. 하나는 탄핵파로 나갔고 이준석은 국회의원이 안 했으니까 탄핵은 안 했지만은 탈당파로 나갔고 하나는 민주당의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그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국힘을 개혁해서 문재인을 쫓아내려고 그런다. 그죠? 그들의 목적은 강성 우파를 버리고 합리적인 이성과 보수와 중도와 진보까지 어울리고 서진 정책, 호남을 갖다가 끌어들여야 한다. 일부라도 끌어들여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실패해서 국힘을 들어왔고, 그럼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친이계가 주로 있는데 친박도 있어요. 그들은 현실을 개혁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정치를 개혁하고 미래 정치를 열자는 사람들이 아니고 단순히 문재인을 쳐야 한다는 분노하에서 뭉친 사람들이죠. 그들은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최재형이 옆에 있는 조혜진이 같은 애가 개혁을 주창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에 붙어있는 사람은 기존 기득권, 즉 자기들의 정치 생명이나 이명박 정권의 실용정치, 그죠? 탈여의도 정치를 갖다가 주창했던 기득권 세력이고, 이준석을 줄기로 한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는 좀 빠져, 양쪽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보수를 개혁해야 된다. 집권을 해야 된다. 미래 정치를 해야 된다.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 이준석 계통에 있는 미래 정치 세력들은 이준석을 지키자는 개혁 보수로 된다. 이게 이번에 선거에서 국힘 내부 경선에서 확실하게 붙을 것이다.
지금 여론은 보면 대부분이 윤석열이 대세로 몰고 가고, 여론은 대세로 몰고 가려고 그러지 않는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자유우파 유튜버들은 윤석열을 대세론으로 몰고 가서 안착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1차 경선 끝나고 2차 경선까지 토론 과정에서 나타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